테슬라 소식입니다. 1. 민간인 4명 탑승 우주선 발사 성공.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민간인 4명만 태운 우주 관광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AP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크루 드래건을 실은 펠컨 9 로켓을 발사했다. 스페이스X 우주선 크루 드래건은 국제우주정거장보다 더 높은 357마일 궤도까지 도달할 예정이다. 이후 음속 22배인 시속 27,359km 속도로 사흘간 지구 궤도를 돌게 된다. 이는 1시간 3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이다. 우주선에는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탑승했다. 미국 신용카드 결제 처리업체 시프트사 페이먼트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제러드 아이젠먼과 로키드 마틴사의 데이터 기술자 크리스 샘브로스키, 최연소 미국인 탑승자인 세인트 주드 아동연구병원의 간호사 헤일리 아르세노, 애리조나 전문대학 과학 강사 시안 프록터다. 앞서 아이젠먼은 지난 2월 스페이스X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번 우주 관광 좌석 4개를 통째로 샀다. 그가 지불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이들 4명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6개월간 훈련을 받았고 우주 관광 4시간 전 스페이스X의 로켓 경납고에서 가족과 인사를 나눈 후 발사대로 향했다. 비행을 마친 크루 드래건은 플로리다주 인근 대서양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지구로 돌아온다. 애플 소식입니다. 1. 미 FTC 인수합병 조사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거대 IT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대해 엄격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시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TC는 원래 회의에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회사의 인수 중 보고되지 않은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들 5개 회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100만 달러를 웃도는 합병이 6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합병들은 규모가 의무 신고 기준을 밑돌아 FTC에 보고되지 않았다. 인수합병 때 사전 통지 의무에 대해 규정한 하드스콘-로드 노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9,200만 달러를 웃도는 인수에 대해서만 FTC 등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연방법에 이런 허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합병들의 75%는 창업자나 핵심 임원들에게 경쟁금지 조항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 부분도 지적하면서 인수합병 때 경쟁금지 합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넷에 따르면 칸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인수를 통해 핵심 자산과 함께 인력들을 어떻게 단속하는지에 대해선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칸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반독점법 개혁을 검토하고 있는 의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계정 암호 없이 접속.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사용자들은 분실이나 해킹 등 위험이 큰 암호 대신 암호 없는 인증 옵션을 통해 관련 소프트웨어나 앱 등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IT 전문 매체 더버지와 USA 투데이 등 미국 언론은 16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날부터 암호 없는 인증을 전체 MS 계정 사용자에게 적용 암호 대신 인증 앱이나 보안키, SMS 이메일 확인 코드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바수자카 MS 보안 부문 부사장은 블로그에서 사용자들에게 암호 없이 MS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며 암호가 너무 복잡해 기억 못하는 문제와 너무 쉬워 충분한 보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는 암호 입력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인증 앱이나 보안키, 전화나 전자메일로 전송되는 확인 코드, 얼굴 홍채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윈도우 헬러 중에서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암호 없는 접속 옵션을 선택하면 언제든지 현재 사용 중인 암호를 삭제할 수 있다. MS 인증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개인 MS 계정에 연결한 뒤 MS 사이트를 방문. 고급 보안 옵션 추가 보안 세션에서 암호 없는 계정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 언제든 변경 내용을 되돌리고 MS 계정에 암호를 다시 추가할 수도 있다.
MS는 앞서 지난 3월 기업의 원격 근무자들을 돕기 위해 암호 입력 대신 생체 인식이나 일회용 암호, 앱을 통한 푸시 알림 등으로 로그인하는 기업용 패스워드 리스트를 출시한 바 있다. 더버지는 이번 조치는 MS가 지난 수년간 사용자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암호 없는 인증을 모든 사용자에게 확대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전했다. 자칼 부사장은 오늘은 MS에서 암호를 없애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제 거의 모든 MS 제품에서 암호가 필요 없게 됐고 이미 2억 명 이상이 이를 선택한 만큼 다른 소비자들도 선택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미 빅테크 헬스케어 대전. 집도의 말에 따라 레지던트, 간호사와 함께 아마존 인공지능 플랫폼인 알렉사도 업무를 시작한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특이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기록한다. 수술실 밖에서도 알렉사는 의사와 함께한다.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 말을 들으며 전자의무 기록을 작성한다. 미국 휴스턴 감리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니컬러스 대사의 최고 의료정보 책임자는 음성 비서가 환자를 함께 돌보면서 키보드 두드리던 시간을 환자 진료에 쓸 수 있게 됐다며 두 번째 귀를 얻었다고 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의료 데이터 클라우드 원격 의료 서비스를 가동하면서 의료 분야에서도 아마존화에 시동을 걸었다. 구글 등 다른 빅테크들도 앞다퉈 건강 산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헬스케어 시장에서 빅테크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1년간 아마존 웹 서비스에 알렉사를 도입한 미국 병원이 8곳으로 늘었다고 14일 보도했다. 음성 비서는 아마존이 추진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부다. 오즈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처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접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에 나섰다. 알렉사는 환자와 병원을 잇는 도구다. 집에서 진료 예약을 한 뒤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마존이 직원 대상 원격 의료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를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다. 올 3월 다른 기업 직원에게까지 서비스를 개방했다. 플로톤 자회사인 프레코 등이 고객사로 참여했다. 일부 지역에선 의료진이 환자 집을 방문해 검체를 수집하고 백신도 놔준다. 서비스 대상을 수천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험사와 논의 중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의료 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은 아마존의 호재가 됐다. 2월에 미 원격 의료 서비스 이용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38배로 늘었다. 아마존은 온라인 약국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전자처방업체인 필팩을 인수한 뒤 지난해 말 아마존 약국을 열었다. 올 6월엔 $6만 내면 6개월치 만성질환약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다. 3,600억 달러에 이르는 처방약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가정용 코로나19 검사 서비스인 아마존 DX도 7월 출시했다. 최근엔 임상진단 전문가 채용에 나섰다. 의료 서비스 도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아마존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늘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다. 2018년 JP모간 버슈얼서웨이와 손잡고 직원 건강관리 회사인 헤이븐을 창업했다. 하지만 올해 초 법인은 폐쇄됐고 직원 57명도 뿔뿔이 흩어졌다. 헤이븐 실패 후 아마존은 기업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미 의료비 지출은 4조 2천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5조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진료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기업 부담도 커졌다. 빅테크들은 앞다퉈 의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아마존의 헬스케어 사업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보다 먼저 의료 데이터 시장에 발을 들였다. 이들은 아마존보다 많은 병원 고객을 확보했다. 유통기업 월마트는 전국에 클리닉을 열면서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다. 3기업의 헬스케어 공동 투자금은 올 상반기에만 31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투자금에 근접했다. 아마존의 사업 영역 확대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부담이다. 쿠팡 소식입니다. 1. 쿠팡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16일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를 포함한 21명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에 올라왔던 김범석 쿠팡 창업자의 증인 채택 여부는 최종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강한승 대표이사에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관해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의혹과 불공정 거래 등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이번 강한승 대표이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